네, 에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4단원 다음 단원으로 또 왔습니다. 원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정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시기는요, 고려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뒷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일단 시대적인 요 시점을 좀 간단히 먼저 잡고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려 뒷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미리 스포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시기와 관련한 요 단원과 관련한 14번째 테마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테마는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면서도 좀 애절한 느낌이 좀 들죠. 영원한 사랑.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영원한 사랑이란 있나요? 없나요? 에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영원한 건 있죠. 진심이 통한다면요. T와 F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영원한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한 사랑은 있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에게 존재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한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사랑이라면 죽음도 각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 이제 막 배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이때 이런 거 막 유행했었던 것 같아. 예,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에서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해서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여기에 잭과 로즈가 진짜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하는 이런 애절한 스토리가 있었고 이거 볼만한 영화였었는데 이거 되게 고전 영화가 됐네요. 아무튼 자,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남녀의 스토리들이 나와 있다. 역사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쎄요, 이건 뭐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소설로 각색된 우리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한 젊은이가 뭔가 설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뵙자 하시는데요. 이거 뭘까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춘향이와 몽룡이의 이런 러브 스토리. 그래, 춘향이가 변학도에 이수청을 들지 않으면서도 결국 내 사랑을 지켜내게 되고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돼서 나타났었던 그 아름다운 스토리. 그래요. 이들은 정말 자신들의 사랑을 믿었던 것 같아요. 서양 얘기로 한번 볼게요. 문학에서 되게 애절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서로 적대적인 집안에 바로 그 아들과 딸이었었던 로미오와 줄리엣.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게 된다. 그래요. 정말 애절한 사랑의 대명사.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참. 애절하면서 이런 마음은 참 지키고 싶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안에 순수성이 조금씩 퇴색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걸 좀 지켜나가기도 싶고 이런 생각들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사에도 있습니다. 한국사의 로미오와 줄리엣, 바로 공민왕과 노국공주 또는 노국대장공주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왜냐하면요, 적국 출신. 고려의 왕이고요. 고려가 이 나라를 공격할 건데 원나라, 원나라 출신의 황족의 딸이에요. 둘이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공민왕은 정말 노국공주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록을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던지.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공민왕은 사실상 폐인이 돼요. 노국공주, 자기 부인의 그 영정사진 앞에서 거기서 매일 혼자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그쵸. 얼마나 그리웠을까. 너무 안타까운 게요, 또 아이를 낳다 죽어요. 참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뭐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우리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공민왕에게 부인과 자식의 죽음이라는 소식. 그래서 공민왕은 제대로 생활할 수 없고 자신의 그 부인이었었던 노국대장공주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이 자기의 영원한 사랑을 지켜나가려고 나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슬펐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왕인데
사랑도 좋지만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 공민왕이라는 왕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아주 고려가 위태로웠었던 시기거든요. 예,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한 덕분에 고려 왕조는 이제 국밥 먹듯이 말아먹게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요 뒷부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둘씩 우리 그 한꺼풀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먼저 소개하려는 이 시기,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시기는요, 몽골 항쟁이 끝난 다음이에요. 자, 앞에 단원에서 봤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대외 침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요, 고려를 침입했었던 고려 초반부에 거란이 있었고, 그리고 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몽골이 있었고, 그리고 고려 마지막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 중에서 몽골 침입, 자, 몽골 침입 이 과정에 당시 집권 세력은 무신이었었어요. 이 무신들이 몽골 항쟁을 쭉 이어갔었는데 최후 집권 시기부터 쭉 이어갔었죠. 자, 그런데 이 몽골의 침입과 항쟁 과정에서 결국 고려는 점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고려 정부는 안 되겠다, 굴복해야겠다. 그래서 몽골이 세운 원나라와 협상해서 개경으로 돌아갔죠. 물론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우리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이런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요 스토리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조금만 보충을 하는 거예요. 당시 고려 조정, 당시 고려 왕의 아들이었었던 태자가 사신 자격으로 몽골에 가요. 몽골에 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군사를 물려달라, 이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 몽골의 황제의 아들 둘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아니, 누가 왕위를 계승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고심 끝에 한 명을 택합니다. 가요.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다른 왕자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너 나를 무시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고민 끝에 한 왕자를 택해서 갑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했었던 이 고려인들,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해서 들어주겠다 이거. 우리 돈독하게 지내자. 그래서 고려가 제안을 하기도 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사돈관계 맺읍시다. 몽골의 황제, 원나라의 황제의 딸과 고려의 왕이 혼이 나는 것을 약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몽골 황제, 원나라 황제의 사위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몽골의 왕이 돼요.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뭐였냐? 군사를 물려달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고려의 간판이 없어지진 않아요. 고려의 간판이 없어지진 않는데 대신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굴복은 했으니까 그 원나라의 여러 내정 간섭, 정치적인 간섭은 받는 채로 황폐해졌지만 하지만 영업합니다. 이런 거야. 예. 여기 문 닫은 데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희 영업하거든요. 고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고려 있어요. 다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간섭기예요. 나라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이런 시기가 당분간 이어지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나라가 있기는 하는, 자주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가 있기는 하는 이런 간섭기 시기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나라 황제의 딸과 혼인을 하는 이런 사돈 관계를 맺는 협상을 타결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원에 뭐가 되냐? 부마국이 될 겁니다. 부마가 사위라는 뜻이에요. 예. 원나라 황제의 딸과 고려의 왕이 결혼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의 부인의 아버지가 원나라 황제죠. 그래서 사위가 되는 거야. 사위 장인 국가로 이제 위아래 개념을 설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주성을 표면적으로 아주 일부는 지키려고는 했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자주성을 지키려고는 했는데 자주적인 국가인가? 아니에요. 원나라가 고려를 그래 사위국가 하면서 너희들 좋은 나라 만들어라. 우리는 너희들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하진 않겠지. 그러려고 30년 넘게 전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여러 정치체제가 변화하게 될 거야. 이 시기는 언제다? 원간섭기 시기. 이 원간섭기 시기 때 여러의 정치적인 모습이 개편될 겁니다. 자, 일단 고려의 중앙정치조직, 여러분들 앞서 배웠었어요. 이성과 육부가 있었죠. 이성과 육부 요 두 가지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집행하는 기구들 이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성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육부에 상서성이 거느리는 이병, 호형, 예공의 육부가 있었어요. 정책 집행하는 기구로서. 자, 근데 이성과 육부는 원래 중국 옛날 당나라의 삼성육부라는 데서 왔었거든요. 이 중국에서 썼던 이 기구를, 이 제도를 고려가 쓰는 거예요. 원나라가 얘기하는 거지. 야, 이 중국이 황제국가에서 쓰던 걸 니들이 쓰는 거는 좀 그렇지. 단위를 낮추자. 이 높이를 낮추자 이거야. 니들은 성이라는 성으로 끝나는 기구를 쓰는 거는 좀 분수에 넘친다. 이거야. 성 밑에 부인데요? 그러면 성을 부로 바꿔. 첨의 부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부 밑에 사로 끝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 부를 사로 바꿔. 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니들은 한 단계 좀 낮게 해야지. 우리 원나라가 황제국가잖아. 왕보다 높은 개념이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황제가 쓰던 거 이런 거 하지 말라야. 비슷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왕한테는 폐하, 어떤 왕한테는 전하. 그죠? 어떤 왕의 아들한테는 태자, 어떤 왕의 아들한테는 세자. 앞에 게 황제 용어예요. 황제국가 용어예요. 뒤에 게 왕의 국가 용어예요. 이렇게 기존의 고려는 황제가 쓰던 것을 기준으로 하여 폐하 이렇게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등급을 낮추는 겁니다. 왕실의 용어들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용어들도 바꾸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실의 용어도 역시나 격하. 그러니까 이 격하했다라는 게 황제 중심의 용어나 제도에서 니들은 황제 아니잖아. 아니, 우리 장인 국가가 황제지 너희들은 사위잖아.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제도를 시행을 하도록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며 또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장인과 사위죠. 그래, 장인 국가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지. 그래서 왕도 칭호가 바뀌어요. 원래 조나 종으로 끝나는 게 황제 국가가 쓰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의 왕들이 다 뭐 태조, 광종, 성종, 숙종, 예종, 인종, 명종, 신종, 희종 막 이런 왕들, 원종, 고종 막 이런 왕들 나오거든요. 다 조종, 거의 종이죠. 예, 이게 황제의 왕에게 그 붙여주는 이제 칭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바꿔요. 그냥 왕으로 해라, 니들은. 무슨 왕 이렇게. 근데 충성해야지. 그래서 충자를 써요. 충땡왕 이렇게 당분간 갈 거야. 어디에 충성해야 돼? 원나라에 충성해야지. 고려 너희들은 간판은 떼진 않을게. 대신에 우리 원나라의 속국처럼 있어.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이런 왕들, 충자 돌린 왕들이 이렇게 왕의 이름에다 이제 붙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원간섭기 시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원나라는요, 고려를 사실상 굴복시키고 그 다음 목표가 있었어요. 자, 이 몽골 제국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게 원나라인데, 이 몽골 제국이 엄청난 영토를 최전성기에 누렸었던 국가예요.
동쪽으로는 여한반도 일대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정복을 해요. 예, 거의 당대에 알려진 대부분의 지역들을 정벌 하거든요. 이게 몽골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지금 몽골인들이 봤을 때,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지 않을까? 예, 그 몽골이 마지막에 정벌하고 싶었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다 건너 일본이에요. 바다 건너 일본을 정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쪽의 일본을 정벌하려고 만든 기구, 이게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예요. 고려가 원나라에 지금 굴복했죠.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원나라가 얘기하는 거야. 야, 고려야, 너희들 병력 좀 모아봐. 가서 일본 좀 치자. 근데 말이야, 형이 저기 배를 잘 몰라. 몽골은 내륙 국가예요. 육지 국가야. 바다 수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강화도 천도를 했었던 거야. 강화도에 있으면은 섬이니까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 일본을 치겠다. 그래서 고려와 연합을 하고 고려에게 사실상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기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정동행성이에요. 자, 일본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태풍이 불었어. 엄청난 태풍이 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의 일본 원정은 모두 실패로 끝나요.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난 거야. 이 정동행성도 그렇다면 없어져야죠. 일본 원정을 위해 준비했었는데 결국 목적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없어져야 하는데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동행성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후에도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어떤 기구, 이 기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정동행성은 원나라가 고려에게 잔소리하려고 계속 남겨둘 거야.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에서 고려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정책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해. 우리 원나라 황제께서 이렇게 명하셨어. 전달하고 지시하고. 내정 간섭 기구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정동행성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나라에서 고려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시하는, 얘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정책을 하지 않나? 우리 원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거는 사전에 없애야겠다. 감찰관을 파견하니 이게 바로 다루가치입니다. 다루가치, 장사치, 이런 치자 들어보셨죠? 이게 원나라에서 유래된 어원의 말이에요.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한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막 군대도 두지 않을까요? 고려가 혹시라도 딴 마음 품지 못하게끔 만호부라는 이런 군사 조직도 두고요. 그 다음에 감시하는 기관들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원나라가 우리의 영토 일부를 빼앗아요. 여기는 좀 가져가야겠다. 거기가 어디냐? 화주, 여긴 천령 이북이라고 하는데 북한 쪽에, 동해안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요 지역의 쌍성 총관부, 평양 지역도 빼앗아요. 서경 지역, 동령부. 제주도 일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빼앗습니다. 제주도 일대는요, 앞서 삼별초항쟁이 최종 진압된 데죠. 삼별초항쟁을 진압하고 제주도를 봤더니 여기 경치도 좋고 말도 이거 많이 잘하고, 제주도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토를 뺏어요. 뺏은 영토에다가 이런 것들을 기관을 만든 거예요. 원나라 쌍동탐을 뺏어요. 자, 근데 쌍성 총관부가 제일 오랫동안 안 돌려줄 거예요. 동령부랑 탐라 총관부는 뺏었다가 그래, 이건 니들 거니까 말만 잘 들어, 돌려주거든요. 쌍성 총관부는 안 돌려줘. 여차하면은 고려 말 안 들으면은 치겠다, 이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지역이 오랫동안 원나라의 영토로, 우리가 상실된 영토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나라 고려의 처녀들을 잡아가요.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면 남자는 죽고 여자는 납치되고,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 그러니까 전쟁은 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전쟁 나면은 우리네 일상이 완전히 다 송두리째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내가 제대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나는 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포로가 되면은 이런 거란 말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됐건 표면적으로 굴복을 했죠. 그래서 여자들이 잡혀갈 겁니다. 공녀라는 이름으로. 공녀의 공자가 곡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는 조건으로 이제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뭐 여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 기관이 결혼도감이라는 기구예요. 결혼도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자들을, 처녀들을 몽골에다 바치는 거야. 아니, 안 바치면 안 됩니까? 안 바치면 우리 또 뭐 공격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공녀로 징발되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목민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취미가 있는데 이 몽골족 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 좀 많은 거 과시하고 싶어. 그러면 뭐 이제 뭐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외제차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하면은 나 뭐 요즘에 좀 잘 나가라고 이제 뭐 과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유목민족들은 뭘 과시하냐? 매를 과시해요. 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매가 완전 극희귀템. 너 이런 매 봤어? 독수리 비슷한 거 있잖아, 매. 이 매를 이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애완매처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건데 희귀템일수록 가치가 높아. 원나라가 고려를 굴복시키고 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고려의 매가 희귀템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명을 내려. 고려야, 니들 매 좀 잡아와. 매년 좀 갖다 바쳐. 은방이에요, 이게. 예. 매를 갖다 바치면 되는 건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매를 잡아야 되는데 산채로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매를 죽여서 사냥해서 잡을 수 없잖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 거예요. 이런 수탈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원간섭기인 거죠. 정치는 정치대로 간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 자, 당시 충자 왕들 시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원간섭기죠. 충렬왕, 충선왕, 네,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 때에도 원의 간섭을 받지만 우리가 뭔가 고려를 제대로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은 일부는 있었겠죠. 그래.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뭔가가 뭐냐?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자, 지배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려의 지배층이 앞서 문벌 귀족이었었어요. 문벌 귀족. 그랬다가 이 문벌 귀족들이 정변을 맞죠. 무신 정변으로. 무신 집권기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 때, 무신 집권기 때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근데 지금 원간섭기는 몽골 침입이 끝난 이후예요. 그러면 무신 집권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무신 집권의 기반이 강화도에 있었는데 강화도에서 이제 고려 정부가 나갔잖아. 그럼 다 무너진 거야. 그러면 새롭게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원나라에 잘 빌붙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거기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에 많이 오겠죠. 뭐 간섭하려고. 근데 원나라와 우리가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 그러면 뭐야? 옆에서 저기 이렇게 하라는데요. 말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원나라 애들 옆에서 이제 시중 들고서 심부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른바 친원파들이 성장해요. 친원파를 비롯한 당시의 권력을 많이 누렸었던 이런 사람들, 세력들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가라고 하여 권문세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문세족이 바로 원간섭기 요 시기의 지배층이에요. 주로 원나라와 친밀하면서 빌붙어 있는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당시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들. 자,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떵떵거리는 이런 권문세족들. 정치를 잘 운영했을까요?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나라에 간섭받던 친원파.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가 있겠죠. 친일파는 우리 조선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까? 아니잖아. 응? 자신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 권문세족은 그래, 이 시기 때 내가 권력을 점점 늘려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거예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다. 빼앗아도 됩니까? 안 되지 원래. 근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토지를 뺏겨요. 그리고 농민들의 신분도 뺏겨요. 뭐냐? 노비로 전락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재산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인 거는 뭐 이런 건데요. 권문세족들 떵떵거리고 있는 권세가 돼요. 근데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빠듯해요. 흉년이라도 한번 들면은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어떻게 하냐? 당시 지배층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혹시 빌려줄게. 나중에 갚어. 못 갚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땅을 뺏는 거야. 나중에 또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야? 너 노비로 와. 이런 식으로 토지와 노비, 농민들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시기고 권문세족 일부들만 떵떵거리면서 기록에 따르면요. 가지고 있는 땅이 산천과 산을 경계로 했대. 어마무시한 땅들을 독점하고 있고 노비들로 팔려고 했었던 농민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긴 했었다라는 거예요. 토지가 밭전자잖아요. 이런 한자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노비가 사람 민자, 백성 민자. 그래, 사람의 문제잖아.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기관. 요거는 뒤에 공민왕 때 다시 나오는데 이전에도 뭔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 맥락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잘못된 방법으로 노비로 전락했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라 꼴이 제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충선왕이라는 왕 때는요. 사림원이라는 개혁기구를 두어서 이 사림원을 통해서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충선왕은요. 원나라 수도 지금 베이징인데 여기에다가 만권당이라는 기관을 통해 만들고 이 기관을 통해서 이제 원나라에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었던 학문을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보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예, 그래. 이 학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학문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정치에다가 좀 녹여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만큼 당시의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았구나. 자, 충자 왕들 때 이 개혁을 추구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렇겠어? 충자 왕들 때 잘 안 돼요. 왜? 충자 왕들이잖아. 원 간섭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잘 될까? 안 돼. 원나라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돼. 그리고 원나라에 빌붙어 있는 이 권문세족들, 이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개혁은 어려운 과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충렬왕과 충선왕 때 나름대로 개혁을 추구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 원간섭기 때는 그래서 지금 권문세족들이 고위권직을 독점하면서 토지를 늘려나가네요. 거대한 대농장을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 농장은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어마무시한 땅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원파들뿐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세력들 일부가 이때 권세가들로 다시 변신을 뿅 하기도 하겠죠. 자, 이 원간섭기 때는요. 원나라의 우리가 간접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원나라에서 왔어.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대륙 건너왔어. 메이드 인 원나라 이러면은 어마하게 환영을 받겠죠. 원나라의 여러 풍속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와 역시 인싸라면 원나라지 이렇게 가는 시대예요. 이게 원간섭기야. 그런 풍속을 뭐라고 하냐? 몽골풍이다라고 해요. 몽골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널리 확산되고 유행하는 거야. 그들의 외형적인 패션 모습을 우리가 동경하기도 하고 닮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이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은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정착민족이잖아요. 그렇지? 농경민족이잖아. 근데 유목민족은 농경을 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다니고 이동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머리 스타일을 보면은 앞에를 밀어요. 그리고 뒤에를 묶어요. 그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변발이라 그래. 왜? 여러 가지 뭐 옛날 자료 검색하면 중국에 보면은 뭐 이렇게 머리 앞에 밀고서 이런 헤어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이게 변발이야.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 변발을 하는지. 근데 뭐, 그 해석 중에 하나,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 앞에 머리를 밉니까? 유목민족들은 물이 부족해.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막, 뭐 여러 가지 막 그 병균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밀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족두리하고 연지곤주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의 전통 혼례에서 그 전통 혼례의 모습의 상당수가 몽골 풍속이 들어와서 정착된 거예요. 또 호복, 몽골의 당시 그들의 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복장이 조금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요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설렁탕 같은 것도 이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술 중에서 소주 있죠, 소주. 증류주.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곡물주 말고 증류주 있어요. 맑은 술. 그치? 우리의 전통 소주라고 알려진 것들은 원래는 저기 이슬람 쪽에서 만들어지고 개발된 게 증류주 기법인데 이게 몽골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때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몽골에서 들어왔었던 풍속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일찍 결혼하는 풍속이 자리를 잡아요. 이른바 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혼, 조가 일찍이란 뜻이거든요. 아침조, 일찍 결혼한다. 조혼이 성행해요. 왜? 앞서 뭐라 그랬어요? 처녀들을 잡아간다며. 처녀들을 잡아가니까 안 되겠다. 어린 나이인데도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안 잡혀가려고. 정말 눈물겹다. 그죠? 이게 원간섭기 때 있었던 풍속의 변화,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게 볼 거 있다가 성리학 뒤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역법인 수시력. 역법은 뭐냐면요. 달력이에요. 새로운 달력. 원나라에서 들어온다. 걔들이 과학이 좀 발달했었던 겁니다. 화약 제조법은 앞서 봤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최무선. 화약, 화포. 그래서 진포대첩에서 활약했다라고 봤었죠. 그래, 이게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긴 한데 뭐 나름대로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문화가 이제 교류되니까. 그렇지? 이런 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확실한 것은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문란하게 이 권문세족들이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독점하면서 여러 문란한 정치 운영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이 모습을 시정하고 싶죠.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원나라의 간접적인 지배받는 이런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때 등장하는 왕이 공민왕입니다. 자, 이 공민왕은 원나라의 반기를 드는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할 건데 그게 가능한 배경이 하나 있어요. 뭐냐? 원나라와 명나라로 바뀌어가는 시기예요. 중국의 원나라 세력이 약화되고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면서 중국 대륙에서 원과 명나라가 이제 세력 경쟁을 할 때요. 명나라는 세력이 커지고 원나라 세력이 약화되는 시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다 그랬죠.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모습은 점점 더 늘어나겠네. 그런 시기, 이걸 우리가 원명교체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시기예요. 이렇게 바뀌는 원명교체기 때의 왕이 공민왕입니다. 자, 이 공민왕은요, 마찬가지로 부마국이라 그랬죠. 우리가 공민왕은 아직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는 시기에서 왕위의 즉위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공민왕도 역시나 원나라 황실의 딸과 혼인하겠죠. 그렇게 혼인했었던 인물이 바로 노국대장공주예요. 줄여서 노국공주라고 하는.
그래. 어쩔 수 없이 혼인한 거긴 한데 근데 정말 둘이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 나왔었던 영원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 공민왕이 이런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공민왕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이 등장하거든. 요 신진사대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숨어있는 얘기가 하나가 바로 노국대장공주예요. 여러분 봐봐. 공민왕이 지금 반원 자주정책을 추진하고 싶거든요. 반원의 반이 반기를 든다, 반대한다예요. 나는 이제 우리 고려는 원나라에서 벗어나겠다. 간섭하지 않게끔 싸우기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원나라 적국의 황실의 딸이잖아요. 노국대장공주는 공민왕을 지지합니다. 고려를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하죠. 그렇지? 자신의 조국이 아니라 남편의 조국을 나는 택해서 이 개혁에 내가 최전선에 서겠다라는 거죠. 노국대장공주가 공민왕을 지지했기 때문에 공민왕이 힘을 받은 거예요, 사실. 자, 당시에 대표적인 친원파 인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친원파 인물. 이 사람은요, 자신의 여동생이 원나라로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황후가 됩니다.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황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냐? 기황후예요. 기황후의 오빠가 바로 이 사람이야. 기철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봐봐. 내가 기철이야, 만약에. 그런데 고려 사람이야. 고려 사람인데 내 여동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원나라에 있어요. 근데 황제 부인이야. 그 다음에 아들도 낳았어. 눈에 뵈는 게 없죠. 고려에서. 그렇지? 공민왕 때 이 기철의 권력이 어마무시했었던 거야. 공민왕이 기철을 부릅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기철이 이제 왕이 부르니까 가서 얘기 좀 해야겠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럼 들어가서 얘기하지 앉으시면 돼. 앉았지 갔더니 병풍 뒤에 갑자기 누가 후루루. 이게 뭐야? 죽었어요. 기철을 죽입니다. 공민왕이 기철을 죽였어요. 네. 친원파들을 숙청하겠다라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물론 원나라의 기황후가 오빠 죽었잖아. 네, 군대 보내겠죠. 물론 이걸 격퇴할 겁니다. 또. 그럼 공민왕은 지금 원나라가 보복하겠다는 걸 감안을 하고 요거를 그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반원 자주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나라 반기를 들으면서 자주국가를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앞서 봤었죠. 내정 간섭기구. 정동행성의 핵심 기구가 정동행성 이문소인데 요걸 혁파할 거야. 사실상 정동행성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원나라 관계 끊겠다. 원나라 간섭 없애겠다. 고려를 자주적인 국가로 제대로 만들겠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노국대장공주 부인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의지가 되겠죠. 든든하겠죠. 그러면서 원나라와 관련된 거 다 털어내는 겁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고려의 자주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거야. 또 여기 원나라가 뺏어서 돌려주지 않았던 우리의 영토 쌍성총관부 설치된 곳, 이 지역은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끌고 가서 정벌 합니다. 쌍성총관부 지역을 공격해요. 그래서 영토를 우리가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어느 나라에 군대가 있겠어요? 원나라 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나라 군대 친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럼 원나라 군대 또 오겠죠? 그럼 뭐야? 싸워야죠.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잘 써? 이성계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야, 이제.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골의 풍속, 변발, 왕도 변발을 하고 있었어요. 공민왕이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야, 변발하지 마. 몽골풍 하지 마. 몽골풍 하면 이제 처벌이야. 다 금지할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 노국대장공주 있어요. 노국대장공주는 왕을 위해서 뭔가 계속 지원하고 있어. 미안하고 감동스럽고 고맙고 목숨 바쳐야겠다. 이랬겠죠. 자, 이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노국대장공주의 전적인 후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국대장공주가 그만 아이를 낳다 죽어요. 네. 공민왕은 절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공민왕이 정치의 손을 완전히 놔버려요. 정치고 뭐고 왕이고 뭐고 아 나의 부인 죽어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생각만 매번 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왕의 의지가 확 꺾인 거예요. 자,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쌍성 총관부 일대가 여기입니다.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이런 거 설치해서 영토를 뺏어들였죠. 여기가 동령부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 일대가 탐라 총관부고 이거 두 개는 앞서 돌려줬는데 쌍성 총관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공민왕 때 여기를 공격해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토를 더 늘려요. 원나라가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게 반원 자주정책이고 영토도 늘렸네요. 공민왕 때. 그렇구나. 자, 공민왕 때 개혁을 하는데 노국대장군 죽었네요. 근데 그래도 뭔가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공민왕 때 개혁 정책은 반원 자주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주국가를 회복하자. 한편으로는 그 중심에 왕이 있어야겠다. 왕권 강화 정책이요. 왕권을 강화시키자. 자, 아직도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방이 있어요. 정방이 뭡니까? 이거 앞서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디서 봤죠? 저 앞에 최우 때 인사 담당 기관에서 정방을 만들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정방. 그 정방이 아직도 있었어요. 왕이 터치할 수 없는 사사로운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정방이다. 그래, 이 정방이 무신집권 이후긴 한데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이런 권세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 문제를 관장하기 위해서 유지하기도 했었던 거야. 이걸 또 없앱니다. 자, 이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가 죽었는데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누구냐? 공민왕은 권문세족들의 그 정치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싶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 전에는 노국대장공주가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뭔가 좀 파트너를 바탕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지. 이제 죽었으니까. 아예 새로운 인물을 등용합니다. 민간에서 뭔가 조금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뭐 옛날에 승려였었대. 근데 승려인데 약간 조금 승려가 맞나? 근데 보니까 말주변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름이 무엇이냐? 신돈이라고 합니다. 신돈을 알게 돼. 근데 이 신돈이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줘요. 공민왕이 마음이 허한 것을 안 거예요. 공민왕이 딱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인! 노국대장공주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귀신인가? 노국대장공주랑 닮았던 것 같아 되게. 공민왕은 그러니까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파트너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 신돈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설치한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야. 이거 봤었죠? 전과 민을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지. 토지와 노비. 그래, 토지. 농민들이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았겠어. 그 다음에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꿔야죠. 어떻게? 토지를 원주인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노비를 해방시키는 정책을 취해야겠죠. 이거를 공민왕 때 신돈을 통해서 한 거야. 그럼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거죠. 고려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민왕이 개혁의 파트너로서 성장하고 있었던 세력이 또한 있었어요.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불렸었던 세력입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는요, 당시에 권문세족에 저항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에요. 신진사대부는요. 권문세족은 정치 운영을 너무 문란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신진사대부는요, 이거 안 되겠다.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개혁 중심의 세력들이에요. 이들은요, 원래는 지방 총구석에 있었던 세력들이거든요. 지방의
지방 세력가들, 여러분 향리라고 했었죠. 이 향리와 향리 자제 출신들인데 이들이 중앙정부로 출세해서 올라간 거예요. 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지방의 향리 출신이었었는데 과거 시험 봐서 합격했어. 그래서 중앙 관료가 됐어요. 근데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얘들 뭐야. 와, 살다 이 정도 나쁜 사람은 처음 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나라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당시에 새롭게 유행하던 학문이 있었어요. 바로 성리학입니다. 자, 이 성리학은요. 새로운데 아예 새로운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 이 성리학은 원래 이 유학이에요. 유학. 공자와 맹자, 중국의 옛날 공자 맹자의 사상을 이제 정치 운영에서 어떻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상이 유학, 유교였잖아요.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 유학이 중간에 중국에서 맥이 끊겨요. 그랬다가 새롭게 유학을 발전시키자. 그래, 이제 유학을 다시 더 심도 있게, 난이도 있게 발전시키자. 공자가 얘기했었던 사상, 인간의 마음. 그래, 국가에 충성한다며.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데? 부모님에게 효도한대. 그럼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데? 그래, 그것이 부모님에게, 국가에 나오는 모습은 어떤지, 우주의 질서는 어떤지, 사회의 질서는 어떤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즉 도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어떻게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관계와 세상 만물과 우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주의 원리. 뭔가 너무 거창한데요? 그래. 유학의 공자가 얘기했던 유학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정말 좋은 도덕적 국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게 성리학이에요. 이 성리학은 이전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 주자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거야. 성리학에 심취했었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예요.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공민왕이 개혁을 했죠. 그래서 공민왕 개혁의 파트너로 이제 막 조금씩 아장아장 성장하고 있었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야. 공민왕은 원나라에 독립해야 돼. 그 다음에 원나라에 빌붙었었던 권문세족들을 약화시켜야 돼요. 친원파를 척결해야 돼. 이런 정책의 파트너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 신진사대부,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하나 둘씩 성장하게 되는데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려를 개혁해야 되겠다. 고려가 너무 썩었다 지금. 권문세족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그래, 우리 고려를 잘 유지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하자. 그들이 온건파 사대부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입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의 스승 이색이 있어요. 이색이란 인물이 공민왕 때 많이 성장했었던 성리학자거든요. 이색의 제자 정몽주도 그래, 이 고려를 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색의 또 다른 제자이자 정몽주의 친구였었던 정도전은 조금 더 과감한 생각을 갖게 돼요. 고려가 보통 썩은 게 아니다. 이 정도전은 당시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한번 갔었거든요. 백성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정말 백성들은 힘듭니다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정도전이 알게 된 거예요. 고려를 안 된다. 아예 다 새 판을 짜야 된다. 고려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혁명파 사대부, 신진사대부예요. 급진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예 새 왕조 개창이 필요하다. 고려의 왕시는 끝났다요. 새로운 왕을 바탕으로 하는 아예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없어요. 뭘 하려도 힘이 있어야죠. 그지?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아예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나라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정신이 돼야죠. 그치? 그리고 유명해져야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럴지도 몰라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 힘을 찾게 됩니다. 바로 어디서 찾냐? 이들이요.
최영과 이성계. 그래. 공민왕 때 누가 침입하냐? 홍건적이 침입해요. 왜구의 침입은 그 다음 왕 우왕이라는 왕 때예요. 예. 지금 고려 막바지거든요. 공민왕의 개혁을 쭉 추진했는데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에는 실패해요. 신진사대부가 그만큼 힘은 없었다는 거야.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신진사대부라 했잖아요. 신진사대부가 아직은 아장아장 걸을 때요.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의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아직 힘이 부족해. 힘을 어디서 찾지? 이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영과 이성계. 대외 침입이 있을 때 이들을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려의 영웅으로 떠올랐었던 투탑, 최영과 이성계. 이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군부 세력인데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요. 장군들이에요. 군 지휘관들이 고려에서 거의 왕족만큼 그 이상만큼 힘을 키워간 거야. 자,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이때 공민왕 다음 왕 때 우왕 때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은 둘 중에서 최영이 좀 더 셌었어요. 이 최영이 당시에 남아있는 권문세족 일파들을 제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거든요.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왕 때는 최영과 이성계 중에서는 최영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때는 공민왕 이후부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어가는 원명교체기라 그랬죠. 원은 쇠퇴하고 명나라는 성장하는 때예요. 그리고 공민왕 이후에는 원나라가 더 쇠퇴하고 이제 내륙으로 쫓겨갈 거야. 그리고 명나라가 중국을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는 게 더 확산될 때예요. 이때 명나라가 고려에게 요청을 해. 어이 고려야, 나 새롭게 중국의 주인이 돼가는 명나라야. 너 나를 잘 섬겨야 될 것 같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요. 야, 내가 있잖아. 좀 조사해 보니까 너 옛날에 내가 지금 쫓아내고 있는 원나라 땅을 뺏었더라? 무슨 말씀인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쌍성 그거 있잖아. 쌍성 총관부요. 그게 사실 원래 우리 땅 고려 땅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갖고 싶어. 옛날 원나라 땅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싶어. 그래서 내 걸로 할게. 황당한 얘기가 나온 거야. 이 명나라가 철령 2부, 여기가 쌍성총관부 있던데요. 여기다 철령위라는 걸 설치하고서 자기가 가져간대. 아니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를 원나라가 뺏어갔던 걸 우리가 다시 되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쯤 되니까 아니 이거 명나라 안 되겠네.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야. 명나라가 중국에서 큰 영토를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래봤자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 이참에 우리가 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야. 누가 이걸 주장하냐? 최영이 주장하는 거야. 당시 최고 집권자 최영이 우왕과 함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치자라고 하냐? 명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옛 고구려 땅. 그래, 우리 고구려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요동 지방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을 해요. 예. 만주 일대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서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자라는 거야. 요동 정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고려의 병력을 막 싹 긁어 모아가지고 명나라 쳐서 명나라를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영토도 뺏자. 근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러냐? 이성계가 얘기하는 거야. 이성계가 당시에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성계는 자기가 그 지역을 잘 알아. 이성계는 변방에 있었던 장수였다가 크게 성장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 지역은 지금 전쟁 안 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은 나라고 얘들이 좀 덩치가 큰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는 거는 위험하대. 아니 그리고 이렇게 병력 다 끌고 가는데 저 밑에서 왜구들 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성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수라고. 장마 때는 이게 활이 이게 녹슬어야 잘 안 돼. 못 쓴다 이거야.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해요. 이게 사불가론이에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성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최영이 듣더니 내가 명을 내렸는데 가. 네가 가라 이성계. 이성계는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명을 받들어서 요동 정벌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마음을 바꾼 거야. 안 되겠다. 이 고려를 구해야 된다. 이거 하다가는 우리 잘못하다가 망한다. 그리고 내가 병력을 지금 다 갖고 있고 나를 충성하는 이런 부하들 많다 이거지. 그래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개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제거합니다. 오, 이성계가 역사에 남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위화도 회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성계는 결국 왕도 갈아씌웠네요. 그 다음에 최고 권력자 최영도 제거했네요. 그리고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 바로 정도전과 손을 잡을 겁니다. 정도전은 힘이 필요했어요. 이성계 최고 권력자로 자리를 이제 막 잡고 있어요. 그래, 이성계의 뜻이 나와 같다면 새롭게 고려를 새 판을 짤 수 있겠다. 새로운 국가로 뒤집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구체화시킬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의 건국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조선시대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겠죠. 자, 이게 바로 고려의 마지막 부분이다. 우리가 지금 봤었던 게 원간섭기부터 이 고려의 멸망 요 직전까지 얘기가 고려의 뒷부분이죠. 그리고 대외 침략과 관련해서 성장한 이성계, 그리고 국내 정치의 문란에서 이제 대한 세력으로 등장한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신진사대부와 이들이 연합하면서 결국 고려에 대해서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을 전개해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 그리고 공민왕 시기 때 개혁정치. 자, 요 내용들 문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시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시기인가 보니까 앞에 공민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슬픔 없이 볼 수 없는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 자, 이들은요, 사실상 적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는 못하지요. 노국대장 공주, 공민왕을 지키고자 했으나, 공민왕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사망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서는 그 얘기라기보다는 제국대장공주, 개국대장공주 등 원 출신 왕비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원 출신의 왕비들, 원나라 황실의 요 딸들과 혼인을 해야 됐겠다. 그래서 충충 왕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원의 공주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시 고려는 원의 부마국, 사위국가다라고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왕에 충성한다라는 의미의 충자, 요 충자가 들어가게 되지요. 충땡왕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원간섭기. 고려가 몽골,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이런 모습 당시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간섭기, 간섭하는 기관으로서 본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었는데 원간섭하는 기구로 활용됐었던 정동행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기 때 또 조직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조직으로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기존에 있었던 도병마사를 개편하여 도평의사사라는 기관이 나오죠. 그리고 수탈기관으로서 매를 징발하는 응방, 그리고 여인들을 납치해가는 이렇게 징발하는 기관으로서 결혼도감, 이런 기구들이 다 원간섭기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이 시기 때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때의 지배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친원파 뭐라고 하죠? 권문세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원간섭기를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민왕 때 이거를 타파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요. 자,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2번에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씨가 만든 새로운 국가가 계룡산을 도읍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문, 조선 후기 때 나타났었던 미래 예언서입니다. 3번에 강조가 정변 일으켜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이른바 강조의 정변인데요. 강조의 정변은 고려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 강조의 정변으로 현종이라는 왕, 거란 치위 때 등장하는 왕이었었죠. 새롭게 등장한다, 이 왕이. 4번에 김보당이 의정부기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은요, 무신 집권 초반부 때 있었던 난이에요. 무신 집권 시기 때 반무신 나라로서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 또 뭐 망이와 망소의 난 이런 것들 살펴봤었는데 무신 집권. 자, 지금 이 원간섭기는 무신 집권이 끝난 이후입니다. 5번에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교정도감도 무신 집권 시기에 최씨 정권, 최충원이 만들었었던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무신 집권 이후에 권문세족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자, 고려의 지배 세력은 무신,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리고 고려 말때 신진 4대부. 자, 이렇게 이어지겠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이 시기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되겠지요. 자, 지금 여기에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거 보니까요. 당시 응방.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작업이 끝나버렸습니다. 응방이라는 게 키워드고요. 자, 요 키워드를 알고 있는 게 자,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관건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시기는 원간섭기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는 고려가 원나라에 이제 간접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원간섭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간단히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는 원간섭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원나라 황실의 딸과 혼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위국가 부마국이다 라는 이런 모습, 고려가 내정 간섭,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이런 시기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왕의 칭호는 어떻게 되지요? 충땡왕 요렇게 바뀌는구나. 자, 그래서 충성한다라는 원의 황실에 충성한다. 요런 칭호가 나타나기도 했었던 시기다. 내정 간섭 기구가 있었으니 바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였었네요. 본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만들었었던 기구인데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는 이러한 기구로 전락하게 되는구나. 이들의 간섭 관리가 파견되니 다루가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원나라가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파견했었던 관리쯤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의 여러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그리고 인력을 수탈하기 위한 기관이 있었는데 매를 징발하는 기관 바로 이겁니다. 응방입니다. 자, 응방이라는 기구는 원이 우리의 매를 징발하고 그 매를 잡아가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이런 관청 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을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기관 바로 결혼도감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이 바로 원간섭기. 아, 그래, 이거 나오면은 요거구나 우리가 봤었던 자, 이런 간섭기 당시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의 사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공주가 장차 입조할 예정이었다. 어디로 가나 봅니다. 그래서 양가의 자녀로서 나이가 14에서 15세인 자들을 선발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선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디로 간다, 입조한대. 쭉 보니까요, 막 수색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해서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 그러면 이거 가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바탕으로 지금 이 공여 제도를 유추할 수가 있겠어요.
있었어요. 자, 그러면 좀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요 시기구나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원 간섭기 시기에 있었던 모습. 그러면 몽골이 세운 이 원나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거나 간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자, 구제학당. 자, 요거는 문화편에서 등장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고려 중기에 해당합니다. 고려 중기, 여러분 문벌 귀족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 문벌 귀족 시기, 최충이라는 유학자가 사학을 융성하고자 이러한 기관을 만드는 내용이 문화편에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원 간섭기 이전이에요. 자, 고려의 지배층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었었다가 무신정변으로 무신 집권 시기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이 무신의 집권이 끝나게 된 배경이 몽골과의 항쟁이었고, 이 몽골과 항쟁 때 친원파들, 이들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니 그들을 권문세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 말대 개혁 세력 신진 사대부, 자, 요렇게 지배자들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은 문벌귀족 시기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기는 이 권문세족 시기 원 간섭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만적의 난이죠. 노비 출신 만적이 일으켰었던 난은 무신 집권기, 요 시기 최충원 때 등장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3번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거 뭐라고 하죠? 변발과 호복 같은 거 다 우리의 풍습이 아니었었는데 몽골풍이지요. 몽골의 풍습이었었다. 몽골의 풍습이 고려 사회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변발, 호복,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소주 이런 것들 전부 당시에 유입됐었던 외래 문화다. 자, 그래서 원으로부터 유입됐었던 요 시기 해당합니다. 4번에 국난국번을 기원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초조대장경의 조판. 자, 이것도 여러분 문화편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거란 침입 당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시기 문벌귀족 요 정립되기 이전 고려 초기 거란 침입이다라고 하면은 성종, 현종 이런 왕들 떠올리실 텐데, 자, 요 앞의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차료가 간행되었다. 구황차료는 조선시대 때, 이 기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도토리 같은 거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어 라고 해서 편찬됐었던 서적입니다. 자, 뭐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한데 어느 시기인지 정도까지만 한번 눈여겨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5번은 조선시대 때 간행됐었던 서적 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지요. 원 간섭기 시기 지배 세력 그리고 당시의 몽골풍.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왕이실까요? 자, 첫 번째 분이 얘기합니다. 가께서 돌아가신 후 어린 왕을 새로 옹립한 이님이 원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군. 원과의 관계라는 단서가 일단 있어요. 그러면 원 간섭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전후 시기인가 정도로 일단은 유추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요분 말에 단서가 있습니다. 나도 들었네. 기철 세력을 숙청하고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던 정책이 중단될까 염려되네. 중단될 겁니다. 자, 이 왕이 재위 시기에 기철을 숙청했대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이 사람의 업적이 요런 거구나. 근데 돌아간 이후에 원과의 관계가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자, 이 왕은요 바로 고려 말 개혁군주 공민왕이지요. 공민왕 시기 때 기철 세력 친원파들을 숙청하는 이런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공민왕의 정책은 뭐라고 하냐? 반원 자주 정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원나라의 반기를 들었었던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 우리에게 뺏어갔었던 쌍성 총관부 일대를 공민왕 시기 때는 공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버렸구나. 하지만 공민왕 죽은 이후에 이런 것이 이제 좌절되기도 했었던 그 이후 우왕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어찌됐건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공민왕의 정책이 무엇인지 자, 요것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앞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민왕 시기 때 정책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아직 안 배웠는데요. 자, 요거 문화편에 등장합니다.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써볼게요. 문벌 귀족식이 있었고요. 무신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권문세족 집권식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신진 사대부 등장하는 이런 시기로 이어지는데 고려 말 공민왕 때는 요렇게 넘어가는 시기 요때예요. 고려 말로 넘어가고 이제 원의 반기를 드는 이런 정책식인데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은 문화편에서 배우겠지만 요거는 고려 중기 문벌귀족 시기 요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한참 이전에 있었던 불교와 관련한 통합운동 입니다. 이번에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 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래요. 공민왕 시기 때 대표적인 정책으로 신돈 이 사람을 등용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이제 회수해서 볼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자, 이런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기구를 통해 요 사업을 전개하게 됐었죠. 자, 요게 정답이 되는 거지요. 공민왕의 정책, 이 왕의 정책 어떤 내용이 있나 거기에서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3번 만적이 개경해서 노비를 모아. 자, 이 만적 아까도 오답에서도 나왔었는데 무신 집권 시기 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의 최충. 자, 이 최충도 좀 아까 오답에서 나왔었는데요. 문벌 귀족 시기 요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자, 요것도 문화편에서 나오는 역사서 주제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무신 집권 시기 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답에 모두 있고요. 요건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부를 했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공민왕의 정책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자, 요거를 중심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지금 여기 3번의 문제 2번으로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가임물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것은 명예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발도 도통사로서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명예 천령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예 천령이 설치, 명나라가 천령이 그래 우리가 이 천령 이북의 지역을 명예 영토로 편시키겠다. 고려 니들 말이야 이 땅 내놔. 그러자 안 돼. 명을 치자. 누구죠? 자, 지금 이 시기는요 공민왕이 죽은 이후의 시기예요. 공민왕 이후 우왕 때인데요. 이 시기 때 명의 천령이 설치.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가져가려고 하고 공민왕 시기 때 확보했었던 수복했었던 영토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거면은 요동을 치자. 그래서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중간에 돌아왔네요. 위화도에서 돌아왔었다. 고려 말대 상황이죠. 자, 이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었던 인물이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를 보내고 요동을 치자라고 주장했었던 인물이 최영이에요.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 말대 대표적인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신흥 무인 세력, 최영, 이성계. 자, 왜구가 침입했을 때 이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최무선. 요 정도 정리해보자. 최영은 부여 쪽에 홍산 전투에서 왜군을 대파합니다. 이성계는 지금의 남원 지리산 인근에서
황산대첩을 크게 승리로 이끌게 되어 최무선은 진포에서 외구에 이 배를 화포로 격침시킨다. 진포대첩이에요. 자, 이들이 바로 고려 말 때 왜구를 격퇴한 무인 세력이다. 이성계는 이후에 정도전과 결합하여 신진사대부와 결합하여 조선 건국 하게 되지요. 최영과 관련한 내용이 1번에 있습니다.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2번에 화통도감 설치. 최무선이 화약이죠? 화포. 그래서 2번은 최무선입니다. 요 내용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게 되니 현종을 옹립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사건 뭡니까? 고려 초반부에 거란과 충돌 과정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강조의 정변이에요. 고려 초반부다라고 거란 충돌할 때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세우는 이런 정변이 강조의 정변이고 이를 계기로 거란의 2차 침입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4번에 의종 보기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무신 집권 시기 때 있었던 반무신난이에요. 김보당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요 이름 정도 확인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이런 것들 다 무신 집권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적인 사건이다. 자, 5번에 교정별감, 교정도감 비슷하게 생겼죠? 거기 직책입니다. 국정 전반을 장악했다. 그럼 교정도감이다라고 하면 이거 언제입니까? 무신 집권 시기인데 바로 최충헌, 최씨 정권의 시작이죠.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무신식이니까 이전이죠. 지금 요거는 고려 말때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우리 대외관계와 관련한 내용도 섞여 있는 고려 말때 원간섭기부터 말때 상황인데요. 원간섭기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지배 세력 어떤지 알아두셔야 되겠고 공민왕 그리고 홍건적 왜구 특히나 왜구 격퇴 관련된 인물들 구분하는 이런 문제 포인트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